지금 미국은 한국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가라데와 쿵푸를 가르치던 도장의 수강생은 줄어들어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태권도 도장들은 정원을 다 채우고 수강대기 리스트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텍사스에서는 태권도를 미국의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대체 왜 갑자기 미국에서 태권도 바람이 부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태권도에 빠진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맥스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맥스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야, 일어날 시간이야. 아들의 방문을 열면서 부르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맥스는 이미 깨어있더군요. 침대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늘 그렇듯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까지 안 자고 그림 그렸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모두 슈퍼히어로들이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영웅들. 제가 아는 한 이것은 맥스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해?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교사인 제가, 그것도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인 제가 아들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맥스는 4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체격이 작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종종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곤 했죠. 특히 맥스보다 1살 많은 빌리와 그의 친구들은 거의 매일 맥스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 맥스가 또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에밀리 선생님, 맥스가 오늘도 점심을 안 먹었대요. 동료 교사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교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죠. 다른 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이혼 후 저는 맥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너희 엄마는 선생님이라며. 그래서 아무도 너랑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쟤는 왜 맨날 혼자 그림만 그리고 있지? 너무 이상해. 아이들의 이런 말들이 맥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특정 학생들을 편애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죠. 더구나 그 학생이 제 아들이라면 상황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맥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맥스는 구석에 웅크린 채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다가가 보니 찢어진 그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빌리와 그의 친구들이 맥스의 그림을 찢어버렸다고 했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다들 날 놀리고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맥스를 꼭 안아주며 밤새 울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맥스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맥스는 좀처럼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엄마랑 있고 싶어요. 이 말은 제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변화가 태권도를 통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저 우리 맥스가 조금 더 강해졌으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교사로서의 경험도 엄마로서의 직감도 이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맥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은 순전히 도로 공사 때문이었죠. 우회하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태권도 아카데미였습니다. 태권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평소와 달리 맥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절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기 있는 애들은 다 슈퍼히어로 같아 보여요. 그러게 멋있네. 맥스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거든요. 구경하고 갈래, 맥스? 네, 좋아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진우 관장님을 처음 만났죠.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이진우 관장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더군요. 그분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인상적이었죠.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아들이 관심을 보여서. 저는 조심스럽게 맥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들,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고민들, 관장님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죠.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정신 수양의 집합체죠. 체력과 기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맥스가 보여주는 반응이 달랐죠. 평소엔 낯선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관장님과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번 체험해 볼래요? 관장님의 제안에 맥스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줍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죠. 네,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맥스는 생애 첫 태권도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얀 도복을 빌려 입고 절도 있게 인사하는 법부터 배웠죠. 태권도장의 기본 예절인 예의를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관장님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정신은 예의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한 공손함이 아닌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온 맥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기본 동작들이 어려웠을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끝까지 수업에 임하더군요. 엄마, 나 여기 다녀도 될까요? 차에 타자마자 맥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첫날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물론이지. 맥스가 원한다면 다녀도 좋아. 그렇게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태권도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수강료가 부담되긴 했지만 맥스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진우 관장님은 맥스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첫날부터 맥스의 성격을 파악하시고는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특히 기본기를 중요시하셨는데 이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권도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관장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맥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권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도복을 정성스레 개어놓고 아침이면 제일 먼저 도복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맥스의 새로운 도전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요. 태권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맥스는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고된 훈련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은 태권도 안 가면 안 될까요? 맥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도 생겼고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했죠. 특히 품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난 자꾸 틀려요. 이진우 관장님은 이런 맥스의 모습을 예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특히 맥스처럼 내성적인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아이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관장님은 맥스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제안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장에 일찍 나와서 1대1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죠. 태권도는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토요일 아침마다 관장님은 맥스에게 태권도의 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발차기와 품새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죠. 인내심, 존중, 자기통제. 이런 가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이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처음 배우실 때의 경험담이었죠. 나도 처음엔 많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죠.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포기가 두려웠거든요. 이 말씀은 맥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맥스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맥스. 다시 한번 해보자. 관장님의 격려에 맥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특히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는데 관장님은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가르치셨죠. 크게 소리내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것도 수련의 일부입니다. 맥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발전이었죠. 도장에서의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맥스의 자신감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앞차기를 10번이나 성공했어요. 관장님이 제 품새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맥스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도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하기 시작했죠. 특히 토요일 아침 수업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맥스는 이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관장님의 말씀처럼 맥스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슈퍼히어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이제 맥스의 도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노란띠 심사를 준비하면서 맥스는 더 큰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맥스는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고 저는 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맥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란띠 심사였죠. 하얀 도복에 매일 같이 매던 하얀 띠를 벗고 노란 띠를 매는 것은 단순한 색깔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맥스의 성장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정표였죠. 긴장하지 마세요. 맥스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사 당일 아침, 이진우 관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긴장한 건 맥스보다 제가 더 심했던 것 같네요. 도장에 모인 다른 학부모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고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서 발차기, 품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파까지 맥스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새를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멈춰버렸을 텐데 맥스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다시 시작했죠. 관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격파 준비,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맥스의 작은 주먹으로 나무판을 격파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그동안 연습할 때도 여러 번 실패했었으니까요. 맥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부러지는 소리가 도장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무판을 부순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축하합니다. 맥스, 이제 노란띠입니다. 관장님이 직접 맥스의 허리에 노란띠를 메어주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죠. 도장에서 맥스는 이제 후배들을 돕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처음 도장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격려하는 맥스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에밀리, 맥스가 정말 달라졌어요. 오늘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맥스가 나서서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맥스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죠. 그저 단호하게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용기와 정의를 실천한 거죠. 빌리와 그의 친구들도 더 이상 맥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맥스에게서 느껴지는 달라진 자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맥스의 이 한마디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맥스는 자신만의 강함을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강함이 아닌 마음의 강함이었죠. 태권도장에서의 성공 경험은 맥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슈퍼히어로 그림 속에서 강한 모습을 찾지 않았죠.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을 발견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태권도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나 무술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말이죠. 맥스의 노란띠는 단순한 승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맥스의 변화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맥스가 이번 과학 발표에서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동료 교사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던 맥스였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해낸 거죠. 태권도에서 배운 호흡법과 자세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숨을 깊게 쉬고 허리를 똑바로 펴면 긴장이 덜 돼요. 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맥스가 이제 다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빌리조차 맥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맥스야, 나도 태권도를 배워도 될까? 빌리의 이런 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함이란 게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교실에서도 저는 태권도의 정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식 인사를 하고 수업 시작 전에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태권도 정신을 떠올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이 이번 학기 최우수 학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예의, 존중,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맥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더군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진짜 슈퍼히어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맥스의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만화책 속 영웅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누군가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진우 관장님도 맥스의 성장을 기뻐하셨습니다. 맥스는 이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유죠. 관장님의 말씀처럼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나 자기방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철학이자 교육이었죠. 학교에서도 이제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태권도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죠. 이진우 관장님께서 직접 지도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태권도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교육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동료 교사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맥스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태권도는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연히 발견한 태권도장이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 우리 학교에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경쾌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제는 50명이 넘는 대규모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은 현재 미국 교육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체육 시간에 배우는 다른 스포츠들과 태권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태권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진우 관장님의 이 말씀은 이제 많은 교육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도입한 학교들의 통계를 보면 학교 폭력이 40% 이상 감소했고 학업 성취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맥스의 이야기는 이제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권도가 바꾼 한 소년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이 기사를 읽은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 학교의 태권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태권도 수업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자주 문의를 해오십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태권도 교육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도 맡게 되었네요. 특히 인상적인 건 K컬처의 영향력입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태권도 동작을 퍼포먼스에 활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태권도의 인기가 급상승했죠.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태권도장들은 이제 연중 내내 수강생들로 가득 찹니다. 가라테나 쿵푸 도장들이 문을 닫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죠. 맥스도 이제는 태권도 시범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죠. 태권도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다른 친구들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맥스의 이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이제는 학교 전체가 하나의 큰 태권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조회 때 다 같이 하는 태권도 기본 동작은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더욱 고무적인 것은 대학들도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태권도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태권도는 미국의 새로운 교육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진우 관장님의 이 말씀처럼 태권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양의 무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 맥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제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가치를 전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이 힘찬 구호 속에 저는 미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맥스와 태권도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한국 태권도의 위상이 미국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